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공통수학 1 개념원리 세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조합에 관한 걸 보실 건데요. 자, 조합이라는 걸 일단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컨비네이션에서 첫 글자 C를 따와서 우리가 조합의 기호는 NCR이다 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요때 우리는 이걸 조합의 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기호로는 NCR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조합의 기호 NCR이라고 사용하고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그 순열의 앞단원에서 배우시게 되는 순열의 기호를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순열은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배열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기호로 NPR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여기 선택한다까지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호 NCR이라고 사용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뽑아온 R개를 배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R개 전체를 배열하는 거니까 요 배열의 가지수는 그렇죠. R 팩토리얼이 되겠죠. R개를 들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연속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조합 순열의 수 NPR이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한다라는 구조적인 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조합이 주인공이죠. NCR이요. 그래서 요것을 NCR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면 NCR은 그렇죠. NPR 순열의 수를 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합의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열의 수 NPR이라는 것을 그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을 이용한다. 그죠? 라고 해서 이렇게 순열의 수를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걸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이 두 가지를 접목해 주게 되면 NCR이라는 것은 NPR 대신에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고 요게 NPR이죠. 그럼 그거를 또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NCR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좀 전에 만들어놨던 공식까지 적용해 보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을 요걸 팩토리얼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수의 계산의 가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특수형의 계산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NCN은 그렇죠? 이거는 N명 중에서 N명 전체를 뽑으란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다 나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나 또 그 다음에 NC0은 그렇죠? 이건 N명 중에서 0명을 뽑는 거죠. 그죠? 요 두 가지도 그러면 얘는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요것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수가 1이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요 위에 식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요 식에다 적용해 보게 되면요. NCN은 자 여기 NPN이 되죠. NPN을 그렇죠.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랑 똑같게 되죠. 자. 참, R 자리에 n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참 n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npn은 뭐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니까, 그렇죠. 요거는 1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nc0은, 자, 우리가 R 자리에 0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np0을 우리가 0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열의 수를 배우실 때 np0도 1이라고 배우셨고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배우셨죠. 결국은 1분의 1에서 이 두 가지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ncn과 nc0은 우리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좀 중요한데 ncr이 n-r과 똑같다라는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ncr은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요거 그대로 갖다 그냥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을 그렇죠. n-r 팩토리얼 그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NCR의 R 자리에 N-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R을 R 자리에다가 요 자리와 요 자리에다 적용시켜 주게 되면요. 자, N 팩토리얼을 자, 여기다가 N 빼기 N-R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 자리에 또 N-R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N 빼기 N이 사라지고 플러스 R이 되니까 분모가 R 팩토리얼이 돼주고 n-r 팩토리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 둘이 똑같죠. 그래서 요 둘이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굳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10C9가 있어요. 자, 요 둘이 차이가 적죠. 그럼 요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10P9를 9팩토리얼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10부터 9개를 곱하는 거니까 뚜두둑 해서 2까지 곱한다. 이렇게 될 거고요. 9팩토리얼은 9 곱하기 8 곱하기 뚜두두 해서 2 곱하기 1까지 곱하게 되죠. 물론 약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사라지기는 하지만 이 계산 과정이 조금 길죠. 근데 요거를 요식에 의해서 적용시켜 주게 되면 자, 10C 10 빼기 9 하면 1이죠. 그럼 이렇게 돼주면 이거는 10P1을 1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10P1은 10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1팩토리얼은 1이죠. 10하고 1. 그래서 정답은 둘이 똑같이 10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이 계산 과정이 좀 수월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요 둘이 차이가 적게 나는 숫자일 때는 특히 앞 숫자가 좀 크고요. 그럴 때는 10에서 9를 뺀 1을 뒤쪽에다가 적어주는 계산과 동등하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계산 과정이 조금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정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수예제 1번서부터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NC3과 NC5가 똑같죠? 그럼 요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 뒤에 나오는 요 5라는 건 그렇죠? 여기서 N 빼기 R을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N 빼기 3을 해서 5가 되는 거니까 N은 그렇죠. 8이 되겠죠. 첫 번째 1번 문제였고요. 두 번째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앞에 숫자 88 똑같은데 결과가 같기 때문에 역시 요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8 빼기 R 한 개, 요 R 빼기 4랑 똑같은 거죠. 8 빼기 R이 R 빼기 4랑 똑같게 되니까 2R이 12가 되죠. 그래서 R 값은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답을 고르실 수 있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요 숫자가 큰데 차이가 적게 나죠.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가 앞뒤를 바꿔서 사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13C 13 빼기 10이라면 2가 돼주는 거죠. 플러스 13C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14C R이랑 같다라고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자, 또 여기서 사용되는 식이 뭐가 있냐면요. 자, n-1c r-1 더하기 n-1c r 그렇죠? 그럼 이 공식의 루틴은 앞에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숫자는 하나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랬을 때는 앞에 거가 하나 커지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는 하나 큰 걸 따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게 되면 자, 요것을 앞에 있는 요 녀석에 의해서 변형을 해주게 되면은 자, n-1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n 빼기 r 팩토리얼 부분은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n 빼기 r 팩토리얼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팩토리얼이니까 r-1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자, 요 녀석은 n-1 팩토리얼을 자, 여기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게 되면 n 빼기 r 빼기 1이 돼주는 거죠. 이거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r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분수의 덧셈을 통분 계산하시게 되면요. 자, 요거는 지금 앞에 파트 요 녀석은 얘보다 요 녀석이 하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둘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요 뒤에 식에다가 n-r을 하나 곱해주게 되죠. 그럼 n-r에다가 n-r-1 팩토리얼을 적용시켜주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요 둘이 합쳐져서 n 빼기 r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요 r-1 팩토리얼이랑 r 팩토리얼을 보시게 되면 요 r 팩토리얼이 요거보다 하나가 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앞에 쪽 식에다가 r을 하나 곱해주면 그렇죠. 그럼 분자에도 r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n-r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아래 것 쪽과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여기 r 빼기 1 팩토리얼이 만나서 r 팩토리얼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둘을 통분한 결과는 자, 분모가 n-r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앞뒤가 다 똑같이. 자, 그러면 요 분자에 있는 거 적용시켜 두게 되면 얘는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고요. 앞에 거는 플러스, 자, 요렇게 분배 법칙 쓰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하면, 그렇죠, 우리는 n 팩토리얼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요게 요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n 팩토리얼만 남게 되죠. 그럼 결국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우리는, 그렇죠, ncr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결과 요 녀석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식도 계산상에서 자주 보이는 루틴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답을 구해보면, 그렇죠,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건 하나 차이가 나죠. 이럴 때는 앞에 숫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 숫자 중에는 큰 걸 따오게 되죠. 그래서 R은 2라고 고르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C2죠. 자, 결과가. 근데 요거랑 똑같은 게 또 뭐죠? 14C, 14에서 2 빼면 12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 값은 요거 말고 12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놓치지 않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었고요. 자, 4번은 뭐 패턴화되어 있는 계산은 아니고 그냥 계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얘는 n-1 팩토리얼을, 자, 여기서 요거 빼면은 n-3 팩토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nc2는 자, n 팩토리얼을 n-2 팩토리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로 또 나누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은 n 플러스 2 팩토리얼을, 자, 요거 여기서 여기 빼면 n 팩토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전체적으로 식에다가 자, 곱해주는데 일단은 여기 2 팩토리얼을 없애기 위해서 2 팩토리얼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아래쪽에다가도 우리가 n 플러스 2 팩토리얼을 곱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 곱해지면서 분모는 사라지는 게 좋은 거니까 여기서 가장 큰 녀석들을 곱하게 되고요. 분자는 남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분자에 있는 녀석 중에 가장 작은 n-1 팩토리얼을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덩어리가 첫 번째 여기 가서 만나게 되면 2 팩토리얼은 사라지고 n-3 팩토리얼이랑 n 팩토리얼을 만나게 되면은 n 빼기 1, n 빼기 2까지가 남게 되죠. 그리고 요게 n-1 팩토리얼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한테 가서 곱해지면 이렇게 되고요. 요 녀석이 두 번째한테 가서 곱해지게 되면 자, 2 팩토리얼 사라지고 n 팩토리얼이랑 n-2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n하고 n-1이 남게 되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과 n-1 팩토리얼 곱하면 n이 하나 더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한테 가서 곱해지게 되면 2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사라지죠. 그러면 n 플러스 2 팩토리얼과 n-1 팩토리얼을 약분하게 되면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n이 남게 됩니다. 그럼 n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 약분 없애고 여기 약분 시키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좌변의 상수항 2와 우변의 상수항 2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n제곱, 이쪽 n제곱이니까 n제곱 하나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식에서 1차항은 마이너스 3n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서 1차항이 마이너스 n이 나오고 이쪽에서 플러스 3n이 나오는데 넘어오니까 빼기 3n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빼기 7n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n에 n 빼기 7은 0이 되니까 n은 자연수 값이죠. 그래서 n 값은 7이다 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7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자,
이제 조합의 계산을 실제 이제 문제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1학년 학생 7명과 자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전체 인원수는 7명과 5명이니까 12명이 되는 거죠. 12명에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니까 12C4가 되겠죠.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 문제로 1-1번을 한번 만들어 보면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 그죠? 4명의 학생을 뽑고, 그죠?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4명을 순서대로 배열해라.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그렇죠. 12P4가 돼주는 거죠. 그렇죠. 순서 있게 배열을 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뭐 4명을 뽑았는데 뭐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 한 명은 총무, 뭐 한 명은 뭐 서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직함을 주게 되죠. 그럼 그것도 나름대로 순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12P4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12C4는 계산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 4명을 이렇게 균등하게 뽑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자, 1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거 첫 번째 계산은 그렇죠. 7P2니까 7 곱하기 6이 되고요. 그것을 2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5P2니까 5 곱하기 4. 그 다음에 자 2팩토리얼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10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계산은요.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으라 그랬죠. 그러면 1학년에서 4명을 모두 뽑는 경우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7명에서 4명을 뽑게 되죠. 그럼 2학년 5명 중에선 안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학년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방법은 1학년 7명 중에서는 안 뽑은 거죠. 거기다가 2학년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7C4는 7C3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요 정도는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한데 7C3이랑 같다. 그러면 계산은 7P3이니까 7, 6, 5 3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이니까 3, 2, 1로 나누게 되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7, 5, 35, 35가지가 되고 요거는 1이 되겠죠. 네. NC0은 1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1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0이죠. 그죠? 그래서 1이죠. 그래서 요거 1이고 OC4는 OC 그렇죠. 1이랑 똑같죠. 그럼 요건 5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앞에 게 35가지가 나오고 뒤에 게 5개가 나오니까 정답은 40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체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찰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방관 6명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경찰관 2명은 뽑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 저 뽑혀온 2명이 이미 뽑는 사람 네 자리 중에 2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2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요 남아 있는 9명에서 여기 비어 있는 2명의 자리만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산은 9C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9C2니까 요거는 9P 9 곱하기 8을 그렇죠. 2팩토리얼로 나누죠. 그러면 36가지가 되겠네요. 1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뽑아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 확률 통계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사건을 이용한다 라고 앞에 경우의 수에서 이제 배우셨죠. 그러면 요거는 여사건은 우리가 뭐냐? 반대되는 사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을 할 때는 이 반대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아니고요. 자, 전체 가지수를 구해놓고서 거기서 이 반대되는 가지수를 빼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가 구해진다라는 이런 루틴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 이러한 계산법, 여사건의 계산법을 적용해라 라고 해서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이 적어도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은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에 반대되는 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씩
포함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꼭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의 반대라는 것은 그렇죠. 아까 앞에 문제에서 1학년만 다 뽑는 경우 2학년에서 4명을 다 뽑는 경우 그쪽 파트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일단 전체 계산은 11명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11C4가 돼주는 거죠. 자 요걸 구해놓고 여기서 반대되는 여사건의 가지수를 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렇죠. 경찰관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거죠. 경찰관 중에서 4명을. 그러면 경찰관 5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소방관 6명 중에서는 안 뽑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소방관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거죠. 그러면 경찰관 5명 중에서는 안 뽑고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C4니까 요거는 11P4,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4개를 곱하고 4 팩토리얼, 4, 3, 2, 1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4, 2, 8 사라지고 3이 요거랑 약분돼서 3이 되니까 요거는 330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5C4는 5C1이랑 똑같죠. 그래서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는 1이니까 5 곱하기 1에서 5가 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이고요. NC0이니까 6C4는 6C2랑 똑같죠. 6C2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6 곱하기 5를 6P2를 2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요걸 더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3이니까 15. 그래서 20까지. 그러면 330까지에서 20까지를 빼니까 정답은 310까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3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남자 8명, 여자 5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고 그걸 일렬로 세우래죠. 그러면 남자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여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뽑게 됐는데 우리가 몇 명을 뽑아놓은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5명을 뽑아놓은 거죠. 남자 여자 섞어서. 그 인원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 뒤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8C3은 8P3, 876을 3팩토리얼 3, 2, 1로 나누죠. 그래서 약분 이렇게 되니까 87에 56이 될 거고요. 곱하기 5C2는 5P2를 2팩토리얼로 나누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2, 5,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5팩토리얼.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까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56 곱하기 10이니까 560이고요. 그럼 거기다가 120을 곱하게 되면 요거는 67,200이 계산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요. 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배열시키래요. 자,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웃하는 사람을 한 사람 취급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또 이웃한 사람끼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앞에 순열단원에서 배우셨죠. 자, 그럼 8명, 남자 8명 중에서 2명을 뽑고요. 여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4명이 뽑혀져 있죠. 그럼 요걸 배열하는데 그냥 배열해 그러면 4팩토리얼이 될 건데 위에서 한 것처럼 여기선 여자 2명을 이웃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 2명을 이웃하니까 한 사람 취급해서 배열하면 하나 둘 3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서 둘이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C이니까 8P 얘를 2팩토리얼 2일로 나누죠. 곱하기 5C는 5P 5 곱하기 4를 또 2팩토리얼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 요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6이고요. 2팩토리얼은 2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면 10이 되고 876 곱하니까 결국은 3360까지가 정답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2개의 점이 필요하죠.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이 7개가 있고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같으면 이 점 2개를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이 점 2개를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뭐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만든 직선이 다 똑같은 직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이런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런 스타일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으면 직선이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7C2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C2는 계산은 7P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3, 7에 21, 21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추가 문제로 1-1번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3개니까 그렇죠. 7C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7P3을 765를 3팩토리얼 321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전체 35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직선은 21개, 삼각형은 35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인데요. 육각형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점이 6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각선인데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각선은 지금 옆에 있는데 점으로는 연결 못하죠. 그건 모서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요건 아니죠. 대각선이. 그러면 요렇게 세 개를 그을 수 있게 되죠. 아, 그러니까 한 점마다 세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점이 육각형이니까 6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이 대각선을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긴 이 대각선이나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셀 때 그려지는 이 대각선은 똑같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대각선이 두 번씩 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2로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정답은 9, 9개라고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이었고요.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점이 총 7개가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직선을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삼각형 구하는 연습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그럼 직선은 7개에서 일단 2개의 점을 뽑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여기 얘네들은 지금 일직선상에 있죠. 그러면 이 2개의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이나 뭐 이렇게 2개를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2개를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한 직선이 여러 번 셔졌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4개의 직선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은 4C2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빼내는데 그러면 이 직선 하나 자체가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뒤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되고요. 7C2는 아까 2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4C2는 4 곱하기 3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니까 그렇죠. 2, 3은 6, 6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는 거죠. 21 빼기 6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6이죠. 요거 6. 그러면 15가 되고 15에다 1 더하니까 전체 16개의 직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7C3, 7개 중에서 3개를 뽑고요. 역시 요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이 문제죠. 여기서 4개를 뽑았을 4개에서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4C3를 뺍니다. 자, 근데 아까는 이 직선 하나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1을 더해줬는데 지금 여기선 어차피 삼각형이 하나도 안 만들어줬으니까 아까 더하기를 했던 것과 똑같이 뭐 더하기를 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차이를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삼각형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C3은요, 7P3, 765를 3팩토리얼 321로 나눠주시게 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7, 5, 35, 35가지가 되고요. 4C3은 요 차이가 적죠. 아, 그러니까 4C 그렇죠. 4 빼기 3은 1로 바꿀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4C1은 4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 그래서 35가지에서 요걸 빼게 되니까 4개를 빼게 되니까 정답은 31가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선과 꼭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그렇죠? 이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렇게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걸 골랐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골랐다. 그럼 이렇게 2개를 고르시게 되면 지금 민트색과 요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그렇죠. 여기 가운데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요 녀석은 요 주황색 2개가 평행하고요. 민트색 2개가 각각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계산은 뭐냐? 자, 우리가 요거 세로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그어져 있는 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그 내부에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 4C2는 그렇죠.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 2팩토리얼로 4P2를 2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2, 3, 6, 6가지가 되겠고요. 5C2는 자, 그렇죠? 5P, 5 곱하기 4를 2팩토리얼로 나누니까 이렇게 해서 2. 그래서 10이 돼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정답은 6 곱하기 10해서 60까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자, 앞에서 했던 계산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오늘 배우신 조합의 계산은 NCR이고요. 요것은 NPR을 그렇죠. 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팩토리얼로만 바꿔주게 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고 그것을 또 R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고 하시는 요 이제 어쨌든 조합의 계산의 정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형태들 NCN이나 NC0은 이거는 1취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내용 설명할 때는 빼먹은 것 같은데 문제 풀면서 많이 나왔었죠. NC 뒷자리가 1인 경우. 그쵸. 그럼 요거는 NP1을 그죠? 1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NP1은 N이죠. N부터 하나를 곱하는 거니까 1 팩토리얼은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NC1은 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C1의 값은 이건 N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NCR과 똑같은 게 뭐가 있었죠? NC 그렇죠. N-R이 있었죠. 자, 요 녀석의 활용은 그렇죠. 앞뒤 숫자의 차이가 작을 때 그러면 이거를 차이를 크게끔 벌려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죠. 이랬을 때는 앞에 숫자 하나 커지고 뒤에 숫자는 큰 걸 쫓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도로 우리가 뭐 4C, 5C 이런 형태가 계산 중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뭐 2C2는 1이죠. 그래서 요건 NCN이 되니까 3C2는 그렇죠. 3P2를 3, 2, 6인데 그걸 2로 나누니까 그렇죠.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C2는 좀 전에 위에서 했었죠. 우리가 6가지가 되고요. 5C2는 그렇죠. 10이 되고요. 6C2는 그렇죠. 6 곱하기 5, 30을 나누니까 이건 15가 되고요. 7C2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그렇죠. 2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요 NC2 시리즈의 계산들도 조금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원활해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조합의 수의 강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